이또가 사망했던 소식 자체는 일본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또가 사망했다라고 한 정보를 받자마자 일본 정부는 보도 통제를 했어요. 일단 비밀로 남겨둡니다.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도 통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다 다른 외신들이 나가 있죠. 다른 나라들에. 그 나라들에서부터, 그리고 당시 일본 신문에서부터 이미 이또가 사망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전 세계가 이 내용을 알게 돼요. 일본 사회는 일단 러시아에 갔다가 이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격앙된 여론은 러시아를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중근이 이 행사장에 어떻게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문제가 남죠. 그리고 이러한 경호 책임에 대해서 러시아는 자기들의 책임을 벗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하죠. 어떻게 안중근이 들어올 수 있었느냐, 1차적으로. 러시아의 이 철도 관리국, 이 철도 경호를 책임지는 수비대는 당시 하얼빈 주재 일본 영사관에 이또가 오는데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환영 행사에 참여할 일본인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명단을 일본 영사관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러시아에. 너네는 제대로 치안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다 조심을 하지만 우리 일본은 충분히 문명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인 중에 이 환영 행사에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에 대해서 괜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검문 실시하지 말고 일본인들은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러시아 이 철도국에다가 통보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러시아의 헌병들 내지는 러시아 경찰들 입장에서 볼 땐 안중근이 검문을 하지 않는데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파악이 안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서양인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게다가 이 당시에 어차피 안중근은 러시아 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모상에서 전혀 일본인과 구별이 안 되는 안중근. 거기다가 뭐 이 당시 안중근 당시에 체포당할 당시에 보면 말끔하게 양복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물론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검문을 안 하면 그것도 모르는 거죠. 안쪽에다 권총을 차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러시아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이 분노한 여론은 이젠 그걸 곧바로 한국으로 향합니다. 자, 한국으로 향해서 어떻게 됐을까? 당시 일본의 이 격양된 여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러시아 본국에다가 보고한 게 있어요.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였던 이 소모프가 러시아 본국에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이 격양된 일본의 여론은 한국 황제가 일본에 직접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시 일본의 여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또의 죽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또를 장례를 치른 후에 3일간 조선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일본의 정부에 요구할 정도였다고 하고 여기에 또 하나 열강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모든 정책은 이또에게 이름을 시켜놓은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통감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한국 정책의 책임자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열강들의 입장에선 일본의 한국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각 나라들이 한국과 체결했던 조약 중에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 때문이에요. 근데 일본의 정책이 갑자기 급변하면 자기들이 조선에서 누리던 특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열강들이 곧바로 다 일본 정부에 타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조선 정책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정책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기에 일본의 수상이었던 이 가스라타로의 2차 내각이에요. 이 가스라타로가 이또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바로 같은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일본 주재 영국 공사였던 맥도날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듣자마자 맥도날드가 가스라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한국 정책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바뀔 거냐. 그래서 가스라 타로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바뀔 거 없다. 우린 한동안 이대로 유지할 거다. 이또가 사망했더라도 이또의 통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장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이 이또 사망 사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내의 사정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라고 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불과 이틀 뒤에 이 한국인들이 서대문 밖에서 철도 역사를 공격합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는, 이 한성 시내에서는 사람들이 일본인 상인들을 공격을 해요. 의병운동이 거의 사라지던 시기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 이토가 만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안한 게 기후각서고, 그 기후각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의병을 잡았을 때 의병에 대한 처벌 때문에 감옥 사무를 자기들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의병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당시에 일본에서는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의병들 중에 대략 2,000명 가까이가 일본의 군경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엄청난 의병들이 잡힙니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의병이 사라져가는 단계였는데 의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이 안중근의 의거에서 자극을 받은 한국인 청년 이재명이 이 한성시내 어디냐면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의 마차에 달려들어서 이완용을 칼로 몇 군데를 찔러요. 근데 이완용이 중상을 입고 살아납니다. 을사오적 처벌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의 의거는 직접적으로 안중근 의거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의 이토 사살은 10월 26일이고 이재명 의사의 의거는 12월 초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달 간격이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안중근이 한국에 돌아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요? 그 자체로 한국사에서 안중근은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일본 여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도 당장 한국을 합병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 여론은 여론인 것이고 일본 정부의 의도는 또 다른 거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한국을 병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 결과가 되겠지만 어떻게 병합을 할 것인가. 일본 입장에서 반발을 억누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병합이라고 하는 건 당시 여론에 사리 분별을 못하는, 국제관계를 이해 못하는 그냥 극단적인 여론인 것이고 일본 정부는 어차피 병합을 준비해 왔어요. 왜냐하면 1909년 7월 6일에 이미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만간 병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단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강이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근데 당시 일본의 여론에서 얘기했던 이 병합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또 일본 정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민족운동이 또다시 고양이 되고 일본에서 한국 병합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열강이 개입하겠죠. 당시 일본이 걱정하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동안 열강들하고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을 많이 일본의 입장에서 개정해 왔습니다. 일본이 열강의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불평등 요소가 있었어요. 그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시기가 191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가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열강들은 이 문제를 일본과 협상을 할 때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걱정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고 그보다 더 나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2의 삼국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려가 가장 큰 거예요. 청일전쟁 후에 일본 정부는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았다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간섭 때문에 그냥 돌려줬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들이 획득한 권리였는데 그 전쟁에 참전도 안 했던 이 나라들의 말 몇 마디에 넘겨줬어야 되는 거죠.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이건 국가적인 치욕일 수밖에 없겠죠. 이 삼국간섭 사건은 당시 일본 정부의 내리에 각인된 겁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치욕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각해봐도.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본 정부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또한 배웠던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에서는 열강의 양해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된 겁니다. 삼국병합만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열강과 이해 조정을 해가면서 그들이 인정한 선에서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게 이토가 했던 방식의 온건한 방식이라고 포장이 되는 거고 이토가 한국병합에 반대했다라고 포장이 됐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근데 실제로는 열강이 눈치를 보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또다시 열강이 개입해서 만약에 한국병합, 그동안 일본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한국병합이 좌절되게 된다면 이 일본 정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 국가적인 정책으로 진행해왔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토 사망 사건에 대한 이 처리 방침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서두르는데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